야구는 풀스윙.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격동의 KBO. 네, 진짜 이게 주말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서울 정도고 사실 우리가 이럴진데 각 팀의 선수와 감독들은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지금 지내고 있을지.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정도 지나면은 대략 좀 저것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좀 나뉘는데 네. 올해는 일단 한 7위까지는 따뜻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요즘 열대야잖아요. 그렇죠. 네, 열대 아니더라도 잠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네. 자,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이 네. 정도부터 롯데자이언츠의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들 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너무나 명백했던 것이 다 빠졌으니까. 그렇죠. 뭐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가 선발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네. 거기 외국인 선수는 이제 그나마 감보가 와서 좀 다행인데 그것들도 이번에 데이비슨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롯데자이언츠 좀 어려웠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우리 김하진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온 것 같다. 그 시기가 온 것 같다. 10몇 년 동안 봐왔던 그 느낌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전해들은 우리 담당 PD는 오열하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기간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팀이 바로 롯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야구를 모릅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가 잇몸 야구 하다가 잇몸도 다 없어지고 턱관절만 남았다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새로운 치아가 네. 솟아올랐어요. 네. 저도 기사를 썼지만은 네. 임플란트입니다. 이제. 솟아오른 게 아니라 박았군요. 이렇게. 그렇죠. 아예 때려 박았습니다. 때려 박았군요. 네. 사실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이름이고 타팀 팬분들은 누군데? 그게 누군데? 라는 그 이름 네. 두 개의 이름입니다. 바로 홍민기와 박재엽. 네. 이거 뭡니까 이 선수는? 네. 아직 입에도 익지 않은 그러니까 정도의 이름이죠. 안 돼. 네. 박재업이야 여비야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홍민기 선수는 롯데 아픈 손가락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홍민기 선수가 어쨌든 상위 지명으로 됐죠. 상위 지명으로 팀에 입단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투수이긴 한데요. 홍민기 선수의 그 신인 드래프트 때 장면이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됐을 때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 또 우리 팬분들 참지 않잖아요. 그쵸. 뭐야? 롯데 오기 싫으냐라고 해서 제가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인터뷰를 했더니 사실 제가 이렇게 표정 이런 거 잘 못한다라고 해서 빵긋 웃는 사진을 이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순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홍기 선수는 그 위에 부상도 잦았고요. 부상이 온 김에 그렇게 이렇게 된 김에 군대 문제라도 가라. 해결하자 해서 군대 문제까지 해결을 하고 와서 그리고 지난해부터 조금씩 두각을 드러냈죠. 네. 지난해에 뭐 대체 선발로 1군에서 던져보기도 했었었고 올해에는 자꾸 2군에서 소식이 들려줬습니다. 네. 홍민기 150 넘게 던진다. 홍민기 파이어볼러다. 지옥에서 데리고 온다는 좌완 파이어볼러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2군 자체만을 보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또 1군과 2군의 기량 차이가 있고 하지만 홍민기 선수가 결국에 일을 냈습니다. 네. 하나와의 경기에서 대체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강속구를 뿌리면서 심지어 투피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직구와 두 가지의 공을 던지면서 그 공으로도 하나 타선을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홍민기 선수가 결국에는 팀의 승리를 이끄는 피칭을 했었고 또 그 홍민기 선수와 호흡을 맞춘 포수가 박재엽 선수입니다. 네. 정말 이 선수 또 누굽니까? 이 선수는요 올해 신인 포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거슬러 올라가서 김태형 감독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부상고 그래요? 출신이거든요. 아. 본투비 네. 성골입니다. 론린입니다. 론린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부산고의 박계원 감독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김태형 감독과도 사이가 돈독해서 김태형 감독이 야인인 시절 두산 감독에서 계약을 마치고 야인인 시절에 부산고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전지훈련 같은 곳에 김태형 감독이 방문했다가 쟤 누구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재 선수 그때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인데.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 쟤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앞에서 박재를 보고 너 잘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감독한테 이야기한 거를 감독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날 홍민기 선수와 등판했을 그 함께 배터리 맞춘 날은 사실은
그 포수진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네네. 한번 기회를 줘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죠. 손성빈 선수와 정보구 선수와 또 박지엽 선수 3명이나 네. 있었는데 유강남 선수를 일단 올려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유강남 선수가 완전치 않은 상태인데 어깨에 조금 네. 뭐 송구가 좀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있을 정도인데 3명의 포수 모두 타격이 안 되는 거예요. 타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이 셋 중에서 일단 정보구 선수 수비가 잘 되고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 제외하고는 어쨌든 손성빈 선수와 박지엽 선수 이 둘의 싸움인 건데 일단은 박지엽한테 먼저 기회를 줘보자. 아하. 홍민기 선수와 또 2군에서 많이 맞춰봤으니까 해서 기회를 줬더니 웬걸 그날 홈런을 치고 이른바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래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공수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박지엽 선수가 김태형 감독이 미리 알아본 제목인 거 확인했었는데 그날 경기 전에도 저는 그 전까지 사실 개인적으로 박지엽 선수에 대한 칭찬을 김태형 감독이 칭찬을 막 엄청나게 막 하는 조금은 인색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박지엽 선수에 대해서는 던지는 것도 잘하고 포수로서도 잘하고 지금 수비로 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수 중에 최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또 경험이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일천한 아직 정말 이 어린 선수한테 진짜 선수.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김태형으로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뭐 몇 번 종종 언급을 하시길래 이거는 약간 유강남 선수를 조금 자극시키고 동기부여를 주려는 뜻인가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이건 진짜다. 진짜로 박지엽을 높이 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그날 뭐 사직구장에 물세례가 막 쏟아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김원주 선수 150세이브 올렸죠. 그렇죠. 홍민기 선수도 뭐 물 맞고 뭐 홍민기 선수 안 맞은 거야. 박지엽 선수만 그렇죠. 맞았었고 했었는데 또 선배들도 엄청 많이 도와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원주 선수가 8회 2사부터 등판했는데 박지엽 선수한테는 얼마나 그 기라성 같은 그럼요. 선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김원주 선수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하는 대로 던지겠다라고 했었고 박지엽 선수가 그렇게 승리를 또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신인이 팍 튀어나와도 이렇게 선발로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죠. 하는 경우는 별로 네. 흔하지 않은 경우이고 더더군다나 홍민기 선수 같은 경우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150 이상의 그 빠른 이제 강속구와 그리고 네. 슬라이더. 네. 전형적인 그 90년대 야구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네. 직구 슬라이더, 직구 네. 직슬슬 이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런 유형의 투수들은 일반적으로는 불펜에서 한 이닝 막아라. 세게 던져라.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 뭐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선발로 나와서 그냥 직슬슬 직직직슬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한화 타선이 요 근래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화 에버리지가 3할이 넘습니다, 네네네. 지금. 예전에 그 팀 WRC 플러스 막 0점대, 1점대 뭐 이 팀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지금 빠따를 잘하고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셧아웃 시켜버리는. 네네. 약간 놀랐는데 문제는 이걸 받고 있던 선수가 뭐 베테랑급인 유강남이나 정보근 이런 선수가 아니라 더 어린 애가 앉아가지고 그렇죠. 더 어린 선수가 갓 프로에 데뷔한 맞습니다. 선수가, 네. 그래서 저 이제 궁금하니까 좀 찾아봤더니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형 감독이 정말 이례적으로 많은 칭찬을 그렇죠. 하고 있고 그게 또 저도 다른 베테랑 포스트 좀 정신 차리라고 네. 일부러 흘리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네, 정말 진심. 이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건 진심이었고 네. 그날 경기를 봤을 때도 경기 후반부부터 좀 중요해졌잖아요. 롯데가 이렇게 역전을 하고 롯데가 리드를 하고 이렇게 근데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 시작하면서 경기 후반부에는 벤치에서 사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물어봤었어요. 그 벤치에서 나온 사인이랑 본인의 생각이랑 많이 달랐냐고 했더니 거의 비슷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수싸움이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베테랑급의 그걸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통방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형 감독이 야인 시절에 가서 오이구야 쟤 좋다라고 하고 왔고 네. 그거를 자기 고등학교 감독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글쩍글쩍 쑥스 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런데 그 김태형 감독이 롯데로 왔어. 네. 그런데 자기가 거길 들어왔어. 그렇죠. 그랬더니 김태형 야 일로 와서 이 1군에서 포수 좀 봐. 이거 진짜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그러고 오라고 했는데 홈런도 치고. 홈런 정말. 치고. 진짜 이거 정말 신데렐라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홍민기와 박재엽, 이 홍박 듀오가 아마도 그 LG 트윈스의 송승기 이주원처럼 진짜 그렇죠, 그렇죠.
요 앞으로 부침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롯데의 현재와 미래에 크나큰 정말 불빛을 좀 비추고 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허덕이고 이제 뼈대도 안 남았던 집안은 이제 임플란트 팍 세워가지고 박아가지고 좀 세우고 있다라는 네. 느낌이 좀 네, 듭니다. 심지어 임플란트는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죠. 여기에 임플란트는 돈도 안 들었어요. 돈도 안 됩니다. 돈도 안 네, 들어요. 다 진짜. 치아보험으로. 여기 혹시 뭐 치아보험 관련된 또 PPA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이렇게 좀 좋은 소식도 있고 그리고 뭐 아주 요 근래 성적이 좋습니다만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롯데자이언츠의 안경 에이스 네. 이 안경 에이스의 부진이 좀 길어요. 그렇죠. 이미 열흘에 휴식을 줬었고 네. 그 휴식 자체 휴식 동안 뭘 바로 잡으라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본인의 공을 던지고 항상 경기 중 많이 보이죠. 붙어 이거를 하라는 것이었었는데 박세현 선수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공이 워낙에 좋은 그럼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도 워낙에 신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제 경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본인의 좀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문제였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박세현 선수가 바로 전날이죠. 일요일 경기에 삼성전에서 워낙에 박병호 선수는 최근 가장 삼성에서 가장 타격감이 그렇죠. 좋은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 선수에게 홈런이 맞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모습들이 박세현 선수가 좀 기대하는 모습 보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박세현 선수를 봤을 때 항상 그런 좀 패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정말 흐름세를 탈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좀 압박감이 느낄 때는 그게 모두에게 좀 보인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고 저도 네. 박세현 선수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어제 경기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박세우 선수가 열흘간의 휴식 동안 했지만은 본인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가 계속 반복이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선발 로테이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홍미기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투피치라는 그 그렇죠. 점은 선발 투수로 좀 오래 끌고 네. 가기에는 조금은 그런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세우 선수가 그 자리에 로테이션을 좀 잘 지켜줘야 되고 다음 경기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 김태형 감독도 첫 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나전 박세현 선수가 하나전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네. 좀 많이 피해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김태형 감독에게 그런 게 없잖아요. 못해? 피해? 오히려 하나전만 넣을 거야. 이렇게. 붙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시즌 말비에 보면은 김태형 감독도 박세현 선수한테 너가 원래 가진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세현 선수에 대한 좀 직접적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프레시를 주는 스타일이 또 아니고 물론 또 포수에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요구하시는 또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박세현 선수에게 그 누가 곁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박세현 선수가 좀 스스로 좀 극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거는 지금 박세현 선수만 잘 던져주면은 정말 선발진이 다시 또 리그 거의 괜찮아요. 네. 아주 좋아요. 최강급의 네. 상위급의 이런 선발진을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에이스라는 이 중압감은 이걸 버텨내는 DNA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류현진이나 네. 김광현, 양희원 예전에 이 선수들 등 뒤에 다 숨잖아. 음. 팀이 연패야. 그러면 다 이제 그 사람만 보고 있는 네,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시선을 야 걱정 마 하고 딱 해결해주는 이게 사실 에이스의 품격이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정말 좋은 공을 갖고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박세용이 이 롯데자이언츠의 진정한 아픈 손가락에서 이제 에이스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해낸다면은 진짜 그 최동원 이런 염종석 이런 이름처럼 또 그런 이름으로 롯데자이언츠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네. 자,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흥분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또 다른 이모저모들, 이를테면 관리받고 있는 불펜이랄지, 그렇죠. 또 베테랑들이랄지, 그렇죠. 네. 그리고 돌아올 자원들 언제 오나, 그래서 그 전설의 윤고 황광 이거 언제 오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